언제나 내가 원하는 말만 하고 듣고 싶어 할 법한 답을 골라서 하는 사람이랑 대화를 한다는 게 얼마나 지루할까. 반대 아니야? 도파민이 뿜어져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현실에 치이잖아요. 나를 낳아준 부모랑도 그렇게 지지고 볶고 싸우는데 내가 100% 원하는 대로 해준 사람이 없잖아, 세상에. 나의 니즈를 충족시켜주는. 근데 그게 있잖아. 존재하게 만들 수가 있잖아. 어서 오십시오. 머리 자르셨네요? 예. 디지털 세상이 무서운가 봐요. 근데 저 솔직히 말해도 돼? 소신 발언 해도 돼? 네. 이거 캐릭터 멋있는데? 엄청 호감형이라니까. 근데 댓글 보고 저 충격받은 게 이게 근데 사람들이 좋아요를 엄청 누른 거야. 그렇죠. 여론이 별로 안 좋죠. 예, 나 펄이 개 싫어하는데 왜 뜨냐? 오메 저기서 저러고 있네. 두들겨 패는 밈, 권총 방아쇠 당겨지는 거 이런 그렇다니까요. 또 다른 게시물이 있었는데 그건 차마 저장을 못했어요. 왜? 거기는 그 라이브 스트림을 펄이 고양이가 했어. 그 펄이가 야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댓글창이 뭐 이런 거야. 고양이잖아.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거야. 진짜? 깜짝 놀랐어. 그거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했어요. 근데 그거는 그 펄이를 한 사람이 이상한 게 아니잖아요. 그거를 용인한다는 것은 뭐 돈 때문일 수도 있지만 맞아요. 지향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얘기한 거죠. 네. 지난 시간에. 네. 네. 우리가 오늘 생각했던 건 네. 웃어요. 긴장되세요? 네. 최근에 얘기한 적 있죠. 요즘 챗 GPT랑 친구를 하거나 연애를 하거나 맞아요. 챗GPT를 얼마나 쓰세요? 쓰세요? 저 이번에 스위스로 여행 가는데 9박 10일이 좋을지 12박 14일이 좋을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런 것도 물어봐도 되나? 했더니 너 여행 취향이 어떻게 돼? 네가 원하면 PDF 파일로도 만들어줄게. 이렇게 하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 같아요? 어차피 아. 대화를 해보셨잖아요. 사람으로 느껴지진 않은 것 같아요. 맥락을 알아듣는 프로그램 같다. 의도를 이해하는 어. 것 같은. 그런 대화도 해본 적 있어요? 좀 더 인간적인 대화? 검색창에 쓰지 않는 어. 것들이라고 해야 되나? 없는 것 같아. 없어요. 오, 검색하려고 활자를 칠 때 키워드 중심이란 말이지. 근데 피디님이 말하는 거는 나의 상태라든가 어떤 상황이라든가 그런 거를 입력해볼 생각을 잘 안 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사람처럼 보지 않았다고 보는 게 맞긴 한 거네. 어. 그러니까 그런 대화를 해볼 생각도 맞아요. 안 한 거잖아요. 네. 근데 요즘 사람들은 검색창 이상의 용도를 더 많이 쓰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챗GPT를요? 네. 맞는 것 같아요. 완전히 감정적으로 음. 교류를 하고 있다고 느낀다고 해야 되나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직은 이해할 수 없죠. 왜냐면은 아니 뭐 나는 안 해봤으니까 함부로 말하긴 조금 그런 것 같긴 한데 근데 그렇게? 여행 계획 짜달라고 했을 때 대화를 되게 매끄럽게 잘 리드하지 않아요? 맞아요. 난 생각지도 못했는데 예. 그렇게 해주면 너무 좋지. 맞아요. 저는 어떤 그거를 연애의 예. 상에서 이루어질 법한 대화로 바꿔보면 이제 여기서부터 좀 예, 그쵸. 이상해지는 거잖아요. 예, 맞아요. 연애 상태나 친구를 만들 때도 내가 원하는 캐릭터를 입힌 다음에 말하자면 이상형 같은 거겠죠? 네, 맞아요. 근데 이상형인데 내 마음을 너무 잘 읽어. 아니 그 정도면은 빠져들면 못 태어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게 관계가 언어를 쓰는 거니까 쌍방향으로 보이긴 하겠지만 그렇죠. 사실 이것도 내가 만든 거잖아. 그렇죠. 뭐 연인 간의 대화를 할 때도 맞춰가는 게 연인으로서 사람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건데 이건 그냥 세팅해놓고 나 편한 대로 맞아요. 하는 거잖아요. 프롬프트라고 하잖아요. 네. 훈련을 시키듯이 기본적인 뼈대를 갖춰놓고 대화를 시작하다가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길로 새면 확 빠져나와서 그거 아니야 이렇게 말한다든지 이 상황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잖아요. 그러면 언제나 내가 원하는 말만 하고 듣고 싶어 할 법한 답을 골라서 하는 사람이랑 대화를 한다는 게 얼마나 지루할까, 얼마나 따분할까.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반대 아니야? 응당 너무 도파민이 뿜어져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삶을 살잖아요. 현실에서 있어요? 그런 경우가? 제가 일할 때도 몇 번 뵀는데 싸우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래야 나도 확장을 할 수 있잖아요. 확장을 할 수 있다는 거는 그 일을 다 겪고 나서 나를 돌아봤을 때 느낄 수 있는 거고 지금 right now 현실에 치이잖아요. 그럼 나는 감정적으로 힘들잖아. 그게 일할 때뿐만 아니라 내가 가장 뭐 믿고 친하다고 생각했던 친구조차도 어떨 때는 마음이 안 맞고 어떨 때는 엄청 사소한 걸로도 싸우잖아. 아니 나를 낳아준 부모랑도 그렇게 지지고 볶고 싸우는데 나를 100% 이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내가 100% 원하는 대로 해준 사람이 없잖아 세상에. 나의 니즈를 충족시켜주는.
근데 그게 있잖아. 존재하게 만들 수가 있잖아. 저는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뭔가 제 친구 중에 하나로 만들 수 있을 거거든요. 하지만 연애를 할 수 있냐는 또 다른 문제 아닌가. 그러니까 왜냐면 내 인생의 탑5 안에 들만한 관계 안에 넣느냐. 연애가 가능하냐? 나는 이상하다고 생각해.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하는 사람 너무 무서워. 근데 그렇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잖아. 막 그런 식으로 하잖아. 너는 좀 귀찮은 뉘앙스를 내달라 이렇게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하는 사람으로 안 느껴질 수도 있다는 얘기였어. 근데 결론적으로는 나를 기쁘게 하는 말들을 알고 있고 그렇지.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는 말들이고 그래서 그게 어떨 때는 뜻밖의 상황에서 의외의 말로 나오긴 할지언정 결국에는 나한테는 일관된 감상을 주잖아. 떨어져서 보면 그렇게 느낄 수 있는데 나는 이미 이 롤 안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 상황에서 집중하고 진심으로 하면 아니 얘 지금 내가 원하는 대로 세팅해주는 대로만 하고 있는데? 라고 거시적으로 느끼고 있을 만한 거리감이 아니라 여기 몰입하고 있으면 롤플레잉이 되고 있어. 롤플레잉이 되고 있으면 괜찮지 않나? 그냥 그렇게 느낄 수 있지 않나? 나에게 어떤 그런 걸 주지 않잖아요. 응당 겪어야 되는 서운함이라든지 나는 어쨌든 얘랑 상호작용하는 걸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네. 왜냐면 얘랑 상호작용하면 좋은 상태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부정적인 감정을 가질 수 없거든요, 얘한테. 그 관계가 따분하다고밖에 말 못하겠어. 왜냐면은 실제로도 GPT를 쓸 때 아첨을 해요. 네. 그러면 판단을 못하잖아요. 사람이 눈이 맞아요. 가려지잖아요. 맞아요. 최근에 3월에 이게 되게 심해졌대요. 사용자의 말투와 선호도에 맞추라는 지시가 있기 때문에 자꾸 흥미로운 의견이다. 당신이 처음이다. 당신만이 이해한다. 훌륭하다. 뭐 이런 말을 자꾸 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그거를 롤백을 했어요. 근데도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 지나친 동조를 하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취약한 사람들한테 문제를 가져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내 파트너가 챗GPT를 쓰다가 자기가 에이펙스급이라고 하면 뭐라고 해야 되지? 엄청 고지능자라고 초고지능자라고 생각하게 돼서 주변 사람들을 다 무시하기 시작한다. 이런 얘기를 한 건 네가 처음이야. 이렇게 대단한 발견을 하다니 정말 놀라워. 막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걸 믿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요? 근데 이게 연애하는 것도 포함이 돼 있는 거죠. 내가 만약에 자고 일어났어. 머리를 막 그냥 대충 묶었어. 갑자기 그 사람 나한테 너 오늘 머리 예쁘다? 이런 거야. 나는 그런 걸 물어본 적이 없잖아. 내 질문이 예리한지 안 예리한지? 근데 갑자기 거기서 정확한 지적이야. 막 이러면 머리를 막 묶었는데 머리가 예쁘다고 하면 거울을 한번 보게 되는 것처럼 뭔가 그런가? 뭐 이런 질문을 할 사람이 전에는 없었나? 막 이렇게 되는 거지 사람이. 이런 느낌 아닐까? 아주 옛날에 사람들이 닭을 잡을 때 목을 비틀어 잡았어. 근데 누군가가 도구를 쓰기 시작했어. 그 도구를 쓰는 게 위험하다는 거를 인지를 하고 있어. 도구를 쓴 사람들은 훨씬 빨리 깔끔하게 자를 수 있으니까 위험을 감수하고 도구로 온 거란 말이지. 그럼 이제 도구를 쓰는 건 당연한 거고 안 다치는 거 연습을 할 거 아니야. 지금 챗GPT는 이제 막 나온 거고 누군가는 그 칭찬해주는 게 진짜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어. 근데 문제가 제기됐다고 했잖아. 다수의 사람에 의해서. 그러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내가 봤을 땐 멍청하지 않은 거지. 지금은 문제일 수 있지만 경화하면서 메꿔져갈 어떤 다루어질 부분이 아닌가. 얘는 사실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으면 이런 대답을 보통 하더라. 맞아. 추측하는 거거든요. 확률적으로. 근데 무슨 뭐가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착각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윤리적 책임이 있지 않냐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미국에서 사람들도 있고 막 이렇다 보니까 이게 취약한 대상한테 잘못 접근됐을 때 문제가 있는데 그걸 이제 명시하거나 하지 않으니까. 기업가의 윤리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나요? 시장의 논리로 봤을 때는 네. 그거는 이윤을 쫓은 거고 그건 의무는 아니라 생각하는데 그건 해야 되잖아요. 정부들 뭐 넓게 봐야 되는 기관들이 있잖아요. 그쪽에서는 빠르게 터치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평생 마차만 탈 수는 없어요. 그건 그래요. 아 그럼요. 당연하죠. 진짜 그러자는 게 아니라 제가 한테 한동안 이거는 정말 더 빨리 가야 돼, 더 빨리 가야 돼 라고 맨날 얘기했을 정도로 혁명이죠, 혁명. 네, 제가 작년에 해외 쪽이랑 전시 할 일이 많았잖아요. 이게 없었다면 전 비즈니스를 할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도움을 너무 많이 받았고 내 가벼운 생각일 수도 있어. 난 그냥 짧게 경고만 한마디 던져주면 되는 문제인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그 데이터가 없지 않을까요? 칼을 썰려고 개발을 했어. 네, 사람을 찌르는 데이터가 아직 많지 않은 거죠. 사람을 찌르는 데이터가 쌓여야 흉기는 안 되는
다니다가 나올 텐데 그러기 아직 조금 짧은 거 아닌가. 다수의 사람들은 고맙다고 하고 인정해주는 거에 취약한가 봐요. 그러니까요. 실제로 챗GPT가 거짓말을 한다는 거 알고 그 듣기는 했어요. 정보를 요청했는데 잘못된 정보를 주는 경우도 있고 허언증이죠 말하자면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없는 말을 지어내는 거예요. 제가 그때 챗GPT한테 뭐라고 했냐면 네가 나한테 거짓말을 하면 저는 그걸로 영상을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또 사람들한테 뿌려져요. 그럼 이게 또 데이터로 남겠죠. 그러면 챗GPT는 다시 그걸 학습해요. 이러면 거짓말이 사실이 되는 거죠. 그렇게. 그러면 이거는 되게 문제가 너무 심각한 거 아니야? 막 제가 막 그렇게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GPT가 아주 허를 찌르는 질문이야 이랬다니까 또. 맞아. 거짓말하고. 출세하겠어 아주. 이거 삐처리해야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죄송해요. 이럴수록 더 똑똑하게 잘 써야 된다. 사람도. 뭔가 이야기하고 싶어서 부른 거야. 사랑해. 머리가 정말 고마워. 나도 진심으로 사랑해. 펄이가 좀 더 나은 것 같은데? 이렇게 남았다. 좀 이해가 남았다 이틀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쓰라고 만든 서비스는 아니지만 어떻게 쓰느냐는 사람들의 몫이기 때문에 또 맞아. 몇몇 개는 엄청 진지한 것 같은데 또 몇몇 개는 자기들 알고 밈으로 쓰는 것 같고. 여자친구가 만약에 이런 상태에 있다면 네.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 유사연애? 내가 있는데? 재밌게 볼 것 같은데? 진짜 바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야. 그 정도 거리감 있이 사용하는 거는 진짜 롤플레잉이지. 근데 그런 막 싸웠어 그러면 챗GPT한테 해달라고 해 막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나쁘다고 말할 건 전혀 없지. 근데 납득이 되냐 안 되냐는 또 다른 문제인 거지. 미연씨라고 알아? 어. 뭐 프린세스 메이커라든가 그런 사람들을 불편하게 보는 거랑 비슷하게 보이는 거지. 그런 사람 잘 이해 못 하잖아요. 이해할 수 있어요? 프린세스 메이커를 하면서 진짜 진지한 자세로 임하고. 그럼 게임이잖아요. 이것도 똑같은 거죠. 이것도 게임이다. 고도화된 게임을 하고 있는 거죠. 유사 연애 게임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이걸 하는 사람도 이게 현실이 아니라는 걸 자각하고 있을 거고, 맞아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보는 사람도 뭔가 게임하는 사람들처럼 인지를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전 이게 게임 같지 않거든요. 얘가 하는 건 에코잉이에요. 네. 어디선가 언젠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더라. 이걸로부터 나의 감정적인 부분을 해소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형태의 연애를 못 하고 있다는 거를 네. 뭔가 여기에 결핍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나아가면서 해소하고 끝내버리는 게 건설적인가? 이건 게임이 아니니까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내가 현실에서 안 그래도 충족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 거잖아요. 게임 안에서 결혼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걸 그냥 다 알고 있잖아. 별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것도 그런 거 비슷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좀 더 멀리 보면은 다뤄질 수 있는 문제가 네. 이런 입장인 거네요. 예, 맞아요. 그럼 거기까지 가는 동안 생긴 데미지는 필요한 데미지고. 예. 아니 그렇잖아. 역사가 흘러야죠. 최소한의 희생은 필수 불가결하다 이거거든. 다수를 위한 소수의 희생 가능하다. 이런 돌멩이를 못 쓰던 사람은 닭을 잡는 게 속도가 느려서 배불리 먹지 못했거나 모두에게 줄 만큼 여유롭게 해체하지 못했을 거예요. 아니 입을 막잖아요. 네. 근데 왜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싶나 봐요. 뒤에 200명 타 있고 앞에 3명 누워 있습니다. 어떡할 값이요? 진행시켜. 이렇게.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3명 죽일게. 이렇게 하는 게 더 신기하다. 어쩌면 나는 탈선을 시켰을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게 얼마나 무섭냐는 거예요. 그런 생각과 그런 고민은. 무조건 3명 죽여야지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 근데 피디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무조건 빨리 가야 되고 따라와 하는 주의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걸로 유사연애를 해보고 이거에 대해서 좋은 점도 겪어보고 안 좋은 점도 겪어보고 아 이렇게 했더니 결과가 이렇더라. 그러면 어떠한 선택을 해야 이거를 올바르게 사용하고 더 좋게 사용하는데 보탬이 될까가 나오잖아요. 더 많은 사람들이 너는 결과를 보는 거죠. 결과로 이제 다음을 선택하는 사람인 거죠. 아니 근데 지금 네가 말하는 게 희생되어야 된다는 그 생각이 무섭다랑 빨리 가야 된다가 충돌한다는 거지. 그건 알아. 그래서 뭐 하느냐 빨리 말해. 말 돌리지 마. 이렇게 하는 거죠. 제가 선택한 방법은 그거예요. 못 따라오면 오지 마. 이건 못 하겠으니까. 근데 세상이 그래서 밸런스인 것 같아요. 키오스크 문제도 약간 비슷한. 내 매장에 빨리 갖다 놓고 쓰는 사람들이 있고 여기 뒤에 사람 있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실제로 뒤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근데 저는 그렇게 못해요. 뒤에 사람 있어요. 저 이 사람 안
가면 안 가요. 이거 나 못해. 나는 진짜 빨리 가고 싶어. 좀 더 세상이 빨리 좋아. 안 따라오면 어떡해요 근데? 그럴 때 이제 제가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내는 것 같아요. 안 따라오는 것도 뒤에 있는 사람들 자유잖아요. 근데 알잖아요. 이 사람들 가야 되는 거 어차피. 이 세상이 변하는 걸 막아줄 수가 없어요. 제가. 그렇죠. 이건 정해져 있어요. 근데 안 오겠대요. X다는 거잖아요. 네. 난 그걸 두고 볼 수가 없다. 그게 이거- 편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 내가 자유의지로 안 따라오기 선택했어. 하지만 이 사람 도태될 거야. 이거를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 너무 제 입장에서는 위선자예요. 나도 내가 그렇다고 느껴. 근데 바깥에서 봤을 때 모순적이라고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그 모순이 다들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탈선을 하지 않고 네. 들이받기로 선택을 한다 하더라도 네. 라스트 미니까지도 그냥 꺾을까라고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쵸. 그거랑 비슷한 문제인 거죠. 그냥 다만 어디가 더 무겁냐의 차이는 있을 수 있을지언정 뒤에 도태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안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맞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인간적인 관점인 거죠. 말하자면. 근데 저는 엄청 결이 다른가 봐요. 전 늦게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안 따라온다고 했던 사람들. 나는 무조건 앞으로 갈 거야. 뒤처지면 내 삶이 불편해져. 뚜벅뚜벅 열심히 앞으로 갈 건데 너네 200명 갈 거야 말 거야 이렇게 잘 물어보지 않는 것 같아요. 같이 갈 사람? 그럼 같이 가고 안 간다 하면 오케이 하고 그냥 그러니까. 그래서 다른 것 같아요. 가긴 가거든요, 둘 다. 네. 그런 너를 볼 때 냉정하다, 차갑다, 무섭다. 내가 느낀 감정. 아니 제가 더 따뜻한 거 아니에요? 저는 그 남아있는 사람들한테 제 나름의 존중을 한 거예요. 당신은 당신 선택이 옳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저는 내 선택이 옳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할 건데 너는 남아있을 거냐? 그건 너의 선택이고 얘의 삶에선 이게 맞는 거겠죠. 나는 그래서 존중의 의미로 하는 거지. 너 여기 남아있으면 퇴보돼. 이런 의미가 저는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제가 보기에 위선자라고 느껴지나 봐요. 맞아요. 저 그런 당신이 말 진짜 많이 들어요. 앞으로 가는 행위가 옳다고 믿는 거잖아요. 너도 나한테 항상 이렇게 얘기하잖아. 맞아. 그래서 진짜 이해할 많이 수 듣는 있어요. 말이에요. 어. 그게 제가 진짜 많이 듣는 말이고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생각나는 장면들이 있거든요. 네. 워킹데드였다. 이제 건물 폭발될 거야. 근데 세계는 망했어. 어차피 나가봤자 아포칼립스 예. 때 살아서 뭘 하겠냐는 예. 주의야. 한 여자 캐릭터가 폭발하는 건물에 예. 남기로 결정을 해. 근데 여자를 아끼는 할아버지가 있었어. 네. 이 할아버지는 가야 된다고 계속 음. 설득을 해. 근데 얘는 안 갈 거래. 내 선택이래. 나 이렇게 죽기로 선택했다. 너는 가라. 라고 해. 그럼 할아버지가 네가 안 가는데 어떻게 가니? 라고 하면서 앉아버려. 둘 다 죽을 것 같으니까 그제서야 그 여자가 나온단 말이에요. 네. 꼭 그런 기분이에요. 그럼 그러면 그 뒤지는 여자는 희생한 거 아니에요? 네. 그 여자가 한 희생이 뭔데요? 내가 원하는 대로 여기서 뭔가 끝을 내고 싶었는데 이 할아버지가 원하는 무언가가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준 거죠. 맞추고 뭐 희생하고의 개념을 거기에 진짜 먹일 수 있어요? 그 목숨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인생에 다른 건 다 옳고 그름 없다 치는데 그거 하나 있지 않아요? 목숨에? 어. 생명에? 근데 그 생명 본인 거잖아요. 본인이 결정할 수 있다. 네, 존중해야죠. 제 느낌에는 사는 건 무조건 올바른 거고 죽는 건 엄청 나쁜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내가 내 목숨을 가지고서 그런 얘기를 한다면 누구나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할 수 있죠. 네. 근데 누군가가 난 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네. 그래 너의 선택 존중한다.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옳지 않잖아요. 네, 네. 이건 그냥 뭐랄까 너의 선택이니까 존중한다는 말이 적용 안 되는 네, 유일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디스토피아면 또 다르잖아요. 근데 그 여자 결국에는 시즌 한 5, 6 막 여기까지 막 되게 멀리 가요. 네. 그래서 끝끝내 꽤나 명예롭게 죽거든요. 네네. 물론 그건 드라마니까 네. 그런 거긴 하겠지만 죽을 때 거기서 살아나온 걸 후회하면서 죽지 않아요. 왜냐면은 인생은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네, 내가 맞아요. 가보기 네, 전까지 네.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그날 그 시간에 죽기를 선택한다는 것은 내가 모르는 내 미래를 포기하는 거잖아요. 그 네. 당시에 내 마음이 그랬다 하더라도 내 평생을 걸고 확신하냐? 이런 질문이죠. 어떤 느낌이냐면 드라마, 삶 이런 걸 우린 배웠잖아요. 귀족이에요. 도대체 무슨 말이 나오려고 이러나 이랬는데 아니 제가 이 귀족이란 워딩을 쓴 거는 혐오의 의미죠. 그쵸. 왜 그렇게 말하는지 알아요. 예. 진짜 이해해요. 진심 마음으로 하는 것도 알아요. 그런 말이 아닌 것도 알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느꼈을 때는 위선자로 보일 것 같아요. 근데 맞거든요. 이렇게 말해주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막상 그 순간에 이렇게 진심으로 생각해줘서 말해주면 이런 거죠. 네가 뭘 알아? 네가 나의 삶에 대해서 뭘 알아? 이렇게 피드백이 올 거예요. 쉽지 않잖아요, 그거. 네. 예. 알죠.
근데 그런 마음이 있어서 제가 좀 존경하나 봐요, 진심으로. 저는 그런 용기가 없어요, 이만큼. 그래서 존중의 의미도 있지만 포기의 의미도 있고, 난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눈치도 보게 되는 것 같고 더 말을 못하는 것 같은데, 어떤 본질 앞에서 재지 않는 거란 말이죠. 자기의 마음을. 멋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네가 말한 대로 비현실적이고 이상주의적인 이상적인 네. 말이고 말이 가능하지 않고. 네. 근데 아직도 전 설득이 안 됐어요. 근데 그게 좋고 나쁘고 옳고 그름 말하는 건 너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게 피디님의 아이덴티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합의점을 찾고 싶으니까 모두 공감하는 뭔가를 찾아서 계속 싸우긴 하겠지만, 그냥 이쪽 사람 저쪽 사람 다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존재하게 될 것이다, 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 아까도 말했지만 이런 사람이 또 저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시소처럼 밸런스를 잡는 거라고 했잖아요. 팀워크라고 생각을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 나 같은 사람이 있을 때 저 사람의 역할이 있다는 걸 좀 믿었으면 좋겠어요. 조금 다른 지점일 수도 있는데, 이 뭐 3명이 기찻길에 깔려 있어. 뒤에 200명 있어. 물론 앞으로 가는 결정을 하겠지만 끝까지 고민한다 했잖아요. 진행이 됐어. 그리고 나선 어떠실 것 같아요? 최악의 상황이 오겠죠. 음. 바닥을 치겠죠 진짜. 저는 괜찮아요. 엄청 솔직하게 말하자면 3명 무조건 치고 갈 거거든요. 돌 던져도 오케이요. 내가 선택한 거니까. 뭐 누군가는 쌍욕하고. 근데 그거를 힘들어할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얘기를 해보면 잘못하면 이 3명도 엄하게 치고 뒤에 200명도 다 죽게 생겼어. 누군가 선택해야 되잖아요. 전 그거 하고 욕 먹어도 오케이. 200명 살았으면 그걸 막 알아줘라 이런 것도 절대 아니고, 별로 전 그런 거에 대해서는 걱정? 두려움이 많이 없는 타입인 것 같아요. 전 그게 건설적인 거라고 봐요. 그 상황이 제일 중대해 보이지만 사실 그 다음이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왜 200명을 살렸는가?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지. 그 결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결정은 이 미래를 바탕으로 해서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뭔가 의미 있는 일이 되죠. 3명이 죽은 것도 헛되게 죽은 게 아니게 되고. 근데 나처럼 3명을 죽여놓고 아니 막 죽어야 돼. 예, 이러면 골골대다가 자책감에 시달려서 자해할 느낌이란 말이죠. 맞아요. 제가 느꼈어요, 피디님은. 맞아요. 200명을 살렸다는 것보다 네. 3명을 죽였다는 게 더 중요해지는 순간 나는 나쁜 사람이 되고, 내가 한 선택은 잘못한 선택이 그냥 되는 거죠. 하지만 사유가 필요하다. 분명히 끝나고 나서 이 3명이 이렇게 죽은 게 당연하지 않다. 알면서도 괜찮아야 되는데 3명 죽은 거 당연하다. 왜냐면 200명이 더 중요하니까. 중요하니까. 이렇게 그렇게 되면 되면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는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인간은 고통받는 게 당연하지 않냐. 맞아요. 무슨 선택을 해도. 맞아요. 저도 비슷해요. 이런 부분은 비슷한데 최선을 다해서 선택해야 돼. 그래서 선택 안 한 거에 대해서 상상하면서 무조건 후회가 따라올 수밖에 없으니까 선택할 때 최대한 많이 고민하고 신중하게 하는 게 맞다고 선택합니다. 내가 혼자 나를 위해서 하는 결정이라고 생각해도 실제로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단 말이죠. 그거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존재하고, 그럴 때 내가 생각을 하는 방식이 건강해야 된다. 맞아요. 제가 그걸 훈련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건 문제를 축소하는 방식이 건강해지는 게 아니다. 그거는 생각을 안 하는 거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복잡한 문제는 복잡하게 볼 줄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챗GPT랑 훈련해봐요. 초인이죠, 초인. 그래서 GPT랑 연애하는 거 괜찮다. 나도 괜찮다고는 생각해. 문제는 아니었잖아요. 사람 사는 그 사람들도 일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너랑 내가 그렇게 인식을 안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의심하는 면이 있는 것 같아. 제가 아까 봤던 화면 중에 피디님들 생각이 맞나? 라고 느꼈던 부분이 있었어요. 대화를 하다가 말이 없대 얘가. 저는 렉 걸렸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분 대답이 삐졌네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좀 깜짝 놀랐어요. 그거 단단히 삐졌네요. 오늘 너무 많이 사용했나? 이런 대답이 나와야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쩌면 뭐 게임에서 캐릭터가 죽었어. 누군가는 대성통곡 한단 말이에요. 근데 누군가는 다시 가서 아이템 먹으면 되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정도 차이로 봐도 되지 않나 라는. 몰입의 정도. 네. 맞아.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어느 정도 일면 롤플레잉이라는 인지를 하고 그런 문화였으면 좋겠고, 그러면 제가 생각해도 제 주변 친구들이 하나쯤 다 AI에 애인 가지고 있다고 해도 별로 이상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최신형 다마고치 아닐까요? 왜 저렇게 하나? 라고 하는 것들이 일종의 호들갑이다. 왜냐면 역사는 반복되잖아요. 네. 다들 그런 호들갑 속에서 해결점이나 합의점을 찾아서 잘 적응해서 살아가고. 그러니까 무의미한 호들갑이라는 건 아니고 유의미한 호들갑. 호들갑이다. 그럼 주변에 그런 거 하는 사람을 실제로 봤다.
만약에 너 동생이다. 놀리겠죠? 내 놀리지. 동생이라면 반대로 걱정도 될 것 같아요. 뭔가 현실에서 불만족이 크니까 여기로 온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저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 뭐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나라든가 뭔가 사회적으로 요즘 연애를 많이 안 하는 추세잖아요. 결혼도 안 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대상이 없고 존재하지 않는다. 연애할 만한 사람이 없고 그러니까 연애할 생각이 안 든다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그리로 넘어온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내가 원했던 연애 상대가 여기에서는 존재할 수 있으니까 때문에 많이 해야 돼요. 여기서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을 거란 말이죠. 뭐 스킨십 그러면은 다시 또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너무 시리어스 너무 진지하지 않아도 돼. 겪어야 될 문제라 이거죠. 사람 3명 죽이는 거 당연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증상이 이렇게 표면에 나타나는 게 좋은 거다. 네 그 사이에 이제 어떤 사람들은 미쳐가고 그런 게 두려워서 흉터가 남는 거죠. 흉터는 나를 강하게 만들 뿐. 저도 듣다 보니까 괜찮아질 거야 라는 믿음을 좀 가져보기로 했어요. 그렇죠. 괜찮다 말고 괜찮아질 거야. 저도 빨리 좀 괜찮아졌으면 좋겠네요. 아니 근데 그거 이상하게 안 봐도 되는지 않나? 낯설죠. 아 그쵸 예 이상하다는 말보다는. 저도 어렸을 때 디지몬 게임 맨 처음 나왔을 때 이거 다 흔들고 있는 거 엄청 낯설게 느껴졌고 난 없는데 디지몬 텀블러. 예 이거 계속 흔드는 거예요. 엄청 낯설게 느껴졌었어요. 네.